폭우가 막 몰아치는 언덕 위에 이렇게 맨몸으로 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어둡고 긴 터널을 나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또 누구도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학령기를 기점으로 발달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폐성 장애 진단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사고가 나고 장애를 갖게 되고 그러고 나니까 돌봐야 하는 부담도 확 늘어났고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웠고 슬펐고 막막했습니다. 혹시 인형 뽑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에서 집게가 내려와 인형을 집어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그 순간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장애 아이뿐만 아니라 비장애 형제, 그 아이한테는 더더욱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했고 온 가족이 그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장애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이지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나 아내가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사랑하는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하면 가족은 큰 충격과 슬픔,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장애인 가족의 길은 오로지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 남겨지기 쉽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아이의 치료에 올인하게 되고 아빠는 더 열심히 일하며 경제적 부담을 책임집니다. 부모는 갑자기 장애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치료를 전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육과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쉼이 없이 달리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같이 떠안게 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환자의 회복과 치료, 돌봄에 온 힘을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의 상태는 살피지 못합니다. 이미 온 가족이 마음, 심리 상태는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내 생활, 나의 뭔가를 돌아보고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줄고 또 상대를 자꾸 탓하게 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 병원이 지향하는 재활은 단순한 기능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돌아가 다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은 기능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회복, 사회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인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함께 돕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이 안정되고 지지를 받을 때 치료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병원 안에 전문성이 확보된 가족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9년에는 한국 최초로 재활병원 안에 가족지원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주 보호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심리적 지원으로는 심리검사와 상담, 신체적 지원으로는 통증 관리와 자기관리 교육, 사회적 지원으로는 가족 여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 여행은 가족 간 유대감과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운영되는 자조 모임, 정서 지원 프로그램, 비장애 형제자매 교실, 아빠 교실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가족들에게 사막 속 오아시스와 같은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자의 어려움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가족지원센터에서의 중재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돌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내 마음을 더 잘 알고 이렇게 기획을 하실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시는 걸까? 라면서 그 마음에 되게 감동받을 때가 많았어요.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하고 정말 여기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지원을 해주셔서 온 가족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센터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저와 저의 아이의 어려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셨고 가족지원센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되게 따뜻한 가족 안으로 다시 들어간 느낌도 들었고요. 제가 막막하고 두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큰 마음의 안정을 줬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더 날 서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도움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건 일상적인데 보호자까지도 같이 깜짝 놀란 일이었어요. 특히나 저희 비장애 형제 그 아이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20년간 재활심리팀장으로 그리고 2019년부터는 가족지원센터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약 30년 동안 환자와 가족의 심리 지원을 해오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장애인의 가족에게는 그들만이 지닌 강력하고 특별한 힘이 있다는 점입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고유한 배움과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힘과 자원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만나며 늘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근거 기반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 답을 찾던 중 토론토의 켄 교수팀과 연결이 되었고 액트4 케어기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액트4 케어기버스 워크숍이 열렸고 17명은 첫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용 전염 치료는 부모님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다시 붙잡고 그 가치에 기반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고가 난 지 한 2년 반쯤 된 시기였어요. 가족지원센터에서 좀 경험했던 프로그램들이 늘 좋았고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보자라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나보다 어쩌면 더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갈등이 가장 좀 심했던 때였는데 제가 남편과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법을 배우고 연습을 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저희가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루가 끝나고 이렇게 고단한 그런 일상들을 나누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게 저에게 많은 힘을 줬고 아이를 돌보는데 서로 되게 힘이 됐어요. 펑 박사님은 저희를 보며 이제 여러분은 씨앗이 되었군요. 근데 그때 저는 부담이 됐다. 그리고 나는 씨앗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4일을 보내고 나서 선생님들과 보호자들과 센터장님과 계속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모임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서 가지가 많은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쉼을 얻어가는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센터와 연결되었던 한 보호자분이 있었습니다. 김지혜 센터장님과의 상담 후 응급처치를 받은 듯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비장애 형제 자매들도 자신은 잉여인간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방황할 때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를 찾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힘을 느낍니다.
그 국가 지원들이 없진 않지만 일일이 알아보고 신청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가족지원센터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걸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셨어요. 솔직히 이런 가족지원 사업은 병원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가로 보상되지 않고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개원 초기부터 가족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2019년도에는 가족지원 센터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후원자와 이웃들의 따뜻한 동참 덕분입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지원 센터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바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난 6년 동안 가족지원센터의 존재 가치를 지켜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후원이 이어진다면 더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재활병원은 우리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적어서 어딜 가야 하나 하고 생각해야 될 시기에 여기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 치료를 해주네? 그리고 우리 가족까지 또 거기에 그 장애아이 오빠까지도 여기가 나를 도움을 주는 곳이구나 느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면 돌봄은 당연히 가족의 몫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돌봄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 이미 걸어간 사람들과 또 우리를 돕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연대하고 연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가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모님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지지하고 다시 힘을 얻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체가 장애와 돌봄을 새롭게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게 보통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는 일이구나. 저에게 새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셨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그런 기관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비전은 장애인의 심리 지원과 가족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병원과 가정, 지역사회를 잇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지원센터라고 하죠. 그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